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요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토지에 대한 이야기, 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시적인 지표라든지 큰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좀 장기적인 관점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불나 방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투기 목적의 어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사실은 실적이 결과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숲을 보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3년, 5년, 10년 후에 좋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에다가 돈을 묻어두시고 조금 중장기적인 스탠스를 바라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좀 그런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금리의 상승폭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자산시장의 붕괴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된 어떤 재테크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상화폐 또한 부동산까지 이어지는 모든 자산 가치의 하락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발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매물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밤새 사실은 또 나스닥 시장에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새벽에 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향후에 대한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상품에 있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증시가 환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월 달부터 1월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만만치 않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을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쇼크가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만 아닌다라고 하면 지금의 반등, 물론 또 조정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투자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특히나 토지 중에서는 개발지 투자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 개발지에 대한 토지 투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주식을 보면은 성장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 거침없는 상승세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새만금 관련된 그 개발 가능한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무서운 매서운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호재를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새만금은 더욱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새만금은 수많은 기업
기업들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 그리고 항만까지 연결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가운데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진흥지구까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세제 혜택까지 지금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아니면은 기존 기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킬 경우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한 곳이 새만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시아의 제2공장 기가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짓고자 하는 공장 후보지로 지금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 그 이유가 있겠죠. 고르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아시아 제2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선언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랑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테슬라 공장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유치될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 매립된 넓은 부지에 대한 활용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공항만 철도가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 공장이 지어지는 가운데 더욱더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분까지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새만금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가운데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테슬라가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제2공장 기가팩토리를 과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하게 여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 그 테슬라가 아시아 제2의 공장 후보지로 우리나라를 고려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러자 전라북도가 유치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테슬라. 자, 2014년부터 자국을 포함해서 유럽과 아시아 등 모두 4곳에 바로 배터리 공장을 뜻하는 이른바 기가팩토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에서는 중국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데요. 아시아의 제2의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물색 중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까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가팩토리를 어떻습니까? 지어달라라고 요청까지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라북도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은 지방 분권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점점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지방 쪽의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라북도 지역이 어떻습니까? 그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이 가장 큰 후보지로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국제공항 그리고 신항만 철도 등을 갖춘 동북아 지역의 최고의 물류중심지로서 새만금을 내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방대한 간척지를 토대로 한 자유로운 토지 이용과 장기 임대 등 유리한 입지 조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값이 싸다. 그리고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만 뿐만 아니라 공항만 철도에 대한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장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러한 지역이 과연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이 밀어주는 지역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새만금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CEO 입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공장을 어떻습니까? 짓겠다라는 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는 7월 달에 또 이어서 국제투자진흥직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초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까지 완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2차전지 등 배터리 기업의 직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리백, 재생에너지의 맥화,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습니까?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려 친환경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이 협업을 하지 않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바로 테슬라가 어떻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발생함에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바로 새만금, 모든 여건이 다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제2의 공장의 생산 규모가 연간 100만 대로 알려진 가운데 테슬라의 최종 투자지 결정,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대한민국 아시아 공장이 짓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지을 가능성 높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 새만금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은요, 새만금은 어떤 모습으로 향후에 발전할까요? 지금 미국의 대기업인 테슬라가 들어왔을 때 그 주변 일대에 수많은 기업들의 생태계가 과연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조금만 시간 지나면 새만금 토지 투자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정보가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수많은 정보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토지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